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준환 전문가입니다. 영상 오전 1시에 찍었는데요. 오후 1시요. 4시간 전에 찍었는데 영상이 날라가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기분 좋게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비트는 어떤 방향성을 주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투자자분들의 공통적인 고민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12월 30일 오후 5시 57분 띠띠 빵빵 부릉 부릉.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준환 전문가입니다. 인트로도 제가 만들어버렸네요. 여러분, 진짜 21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밖에 정말 남지 않았고요. 내일이면 이제 이 길었던 2021년이 지나갑니다. 정말 2021년은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왜 다사다난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고점이 돌파를 한 의미도 있는 게 2021년인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많이 흔들리시지만 또 저점까지 내려왔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냥 많이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현재 연초 대비해서 약 78.5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1월 봉 기준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1월 기준으로 또다시 고점 돌파를 하는 78.5%의 상승이 나오고 그 끝을 장식을 하고 2021년 8월 또다시 조정을 받고 또 상승을 한 후 현재 되돌림으로 약 24%의 하락이 나와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제 관점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2월은 저는 과감하게 이 봉이 깨진 순간 손절을 하고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음봉으로 돌아선 월봉은 돌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준환 또 틀렸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왜 틀렸다고 하시죠? 40천만 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 또 틀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4,950만 원에 있는 이평선 15일선의 기준이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왜냐면 아직 딜레이 2일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이 오면은 이틀 안에 오면 그래도 사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올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이평선은 올라와서 지지는 또 올라올 것입니다. 저는 그때 살려고 현재 1월을 매수 적기라 보고 이해하고 있다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월봉이 아닌 주봉의 요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주봉은 저는 봤을 때 상승을 하고자 하면 주봉이 저점을 깨지 않는 형태로 이평선이 크로스가 돼서 골든 크로스가 되는 지점까지 돼야 주봉상에서 시간을 끌고 결국 박스권이 나오더라도 상승을 할 수 있는 흐름인데, 지금 원화 기준으로는 사실 저점이 깨졌고요. 비트 달러, 비트 바이낸스, 비트 스탬프 아직 달러는 깨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깨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 현재 6시 기준으로는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미뤄 봤을 때 결국 상승은 주봉을 지키는 흐름, 그리고 하락은 이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이 뚫리게 된다면 그때는 작은 하락이 아니라 거래량이 터졌던 곳이 밀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영상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주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상승과 하락에 대한 흐름은 주봉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궁금하신 거는 2021년도부터 2022년도의 흐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오픈톡방에서도 말씀드렸던 월봉이 장대 음봉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흐름으로 나올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2020년도는 NFT장이 굉장히 강세를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간단합니다. 저는 코인을 가치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몰리는 곳이 결국 고기가 몰리고 결국 그것이 돈이 몰리는 곳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업비트가 NFT를 벌써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NFT, 디파이 시장에 대해서 눈독을 많이 들린다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저 또한 그 시장이 결국 돈의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장을 결국 따라가는 거는 비트의 큰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비트의 흐름은 어떻게 가느냐? 주봉이 이런데 이준환 전문가님 결국 하락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큰 그림으로는 저는 우상향을 보되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저는 다 1월까지는 하방을 보고 있다는 게 제 결론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시장 상황은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 시장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이 빠지게 된다면 기다리시는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월봉이 그래도 음봉이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월봉이
음봉인 상황에서 지금 보이는 차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월봉이 음봉으로 지나가게 되면 저항선과 지지선이 발달하는 형태인데요. 결국 제가 주봉이 지금 상승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려드렸다면 지금 바로 이제 월봉이 어떻게 나와야만 22년도에 상승이 나올지가 바로 판단이 설 텐데요. 바로 1월의 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의 봉은 반드시 대상승을 하기 위해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직전 음봉을 말아올리는 양봉이 나와야만 상승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띄워드린 이 사진처럼 월봉이 음봉일 때는 저항선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저항선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결과 캔들이 올라가더라도 저항선을 맞기 때문에 만약에 2021년도가 아닌 2022년도 1월에 15일까지 올라가다가 나머지 15일 이후로 밑으로 하방으로 밟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꼬리만 만들어지고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면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 발생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1월에 만약에 보는 포인트가 하락이더라도 사는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면, 이평선이 위로 올라오지만 저점을 깬 상태로 다시 한번 음봉을 박은 경우로 시작을 하는 경우라면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이 허락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평선은 올라오되 아래로 박았던 캔들이 이런 식으로 꼬리를 만들어서 또다시 꼬리를 만들면 차트상으로는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산의 형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바로 주봉으로 보자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상향을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시간상으로 우상향을 길게 볼 뿐이지, 단기적으로 저는 지금은 이미 이 구간에 내렸던 거는 의미가 큰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현재와 같은 차트가 앞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매물대 위로 물려있던 사람들의 현재 구간이 마이너스 25% 이상의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지는 구간으로 돌아서면 마이너스 50% 구간까지 넘어서게 되는데, 피보나치로 고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반등을 주더라도 우리는 과거의 차트에서 이 점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어느 때였냐면 바로 6,000대의 구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차트를 보시면 산을 두 번 그리고 빠졌을 때는 저점보다 2분의 1 지점까지 반등을 주지 않고 계속 6,000대에서 바닥을 4번을 그리고 다시 한번 빠지고 코로나 여파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전고 돌파를 했는데요. 저는 이 그림이 현재 나오는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테이퍼링이나 이런 이슈들이 절묘하게 머무르는 시기가 저는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과 같이 쌍봉을 그리고 나오는 흐름에서 반등을 2분의 1 지점까지 주는 게 피보나치 상으로도 반등 지점이기 때문에 반등을 주고 이 저항대였던 매물이 고점으로 적용이 되면서 산을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산이 더 2분의 1 지점으로 떨어지고요. 또다시 산이 작은 흐름으로 또다시 2분의 1 지점으로 떨어지는 흐름으로 그려지고 다시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할지언정 비트코인의 가격은 결국 2,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은 결국 2017년도의 고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돼서 다시 지지를 받고 가더라도 비트코인은 정상적인 차트를 그리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현재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이진아는 하방만 보는 트레이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일단 12월에 매매하지 않는 관점은 최소한 매매하지 않으면 잃지 않기 위해서이고요.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구간이 1월까지 오지 않는다라고 시나리오를 쓴다면 결국 또 다른 여기에서 차트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다른 방향으로 아마 시선을 돌려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일단 이 관점에서 1월까지 이 관점 안에서 계속 트레이딩적인 면에서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2021년도 12월 30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디데이 2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연말 마무리를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무리를 하는 시간에 따라서 앞으로 2022년도에 투심을 정말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마무리를 잘해야 정말 그 시작도 좋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도 12월 30일 정말 물려 계셔서 한 해를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게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새 바람, 새 다짐으로 시작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정말 남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그냥 제 소신껏 제 트레이딩 관점을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트레이딩 관점이고 제 돈을 지키기 위해 투자하는 영상일 뿐이니까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최소한 제가 1월에 들어가는 구간이 온다면 그대로 공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변화가 없는 관계로 장세는 이 정도까지로 하고요. 내일 이제 1년봉이 이제 마무리되는 봉이기 때문에 내일은 1년봉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 정말 댓글만 해도 120개 넘게 달렸는데요. 정말 한 90% 이상이 정말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신 거 보고 있습니다. 내일 마무리하면서요. 내일은 조금 영상 오래 찍고 댓글도 읽어드리면서 한 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2021년도 코인드라이버 사랑해주셨던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마무리와 함께 새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띠띠빵빵 부릉부릉부릉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않으셨죠?